자, 반갑습니다. 박기만입니다. 오늘 4차시 2단원 직업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2단원 직업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직업생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생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 직업생활에 대해서 어떤 근무 형태가 있는지 배우게 될 텐데, 자, 그 전에 스스로 사전 점검하기 밑에 보시면 1번 문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의 V 표시를 하는 시간을 갖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에 밑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모르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 몇 가지만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할 예정이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양한 직업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로 직업생활은 무엇이냐? 자, 직업생활이란 한 사람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생활은 한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회적 환경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자,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근무 형태, 그 다음에 조직 형태, 그리고 경력의 유형 등 모든 가치를 아울러 말하는 단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소득의 양극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직업생활이 무수히 많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직업생활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산업과 직업의 변화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직과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양식과 경력 유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 및 직업의 변화가 있죠. 자, 그래서 옆에 보면 농업 인구의 감소 및 제조업의 성장과 정체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이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전문직 및 관리직 진출 증가가 있는데, 자, 이제 남자들만 가지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에 직업의 흐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 증가가 있는데, 이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자, 고령화가 있겠죠. 그래서 수명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조직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 효율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 자, 여기 옆에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로 들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좁은 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힘들죠. 그래서 그것처럼 불필요한 행위를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근무 형태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양식과 경력 유형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생활 양식과 경력 유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통역의 문제도 많이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구조도 많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근무지에 더 중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가치보다는 내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이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체크를 한 부분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보면, 자, 같은 서비스 업종이죠. 그래서 이 호텔 조리사와 은행원 같은 서비스 업종이지만, 자, 근무 형태에 따라 혹은 근무 장소가 전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노동의 강도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처럼 같은 직종에서도 근무 형태 혹은 근무 장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그 달라지는 근무 형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장소에 따른 직업생활의 모습부터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장소에 따른 직업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재택근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형태의 근무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은 원격 근무가 있네요. 그래서 원격 근무가 뭐냐면, 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사무실이나 장소에 가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와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택은 부산인데 원래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출장 관련해서 서울로 직장을 잠시 옮기게 됐는데 그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이 직원을 배려해줘서 중간 정도의 장소에 다른 분점을 개설해주거나 그래서 지정을 해줘서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형태의 근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에 따른 다양한 직업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로 단기간 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에서 정해주는 근무 시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 고객이 필요한 그 시간대에만 근무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근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 근로가 있는데, 자, 집중 근로라고 정해진 그 시간 안에는 그 근무자의 모든 행동에 제약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집중 근로 시간으로 인해서 제약이 일어난 만큼 근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형태의 근무 형태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금지지만, 자, 그 시간만큼 퇴근을 일찍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출근을 더 늦게 해줄 수 있다든지, 자, 이런 유연하게 근무 형태가 변하는 근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무 형태는 집중근로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결과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근무 형태는 집중근로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식에 따른 다양한 직업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탄력근무제, 두 번째 근무시간 선택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약근무제,
네 번째 근무 시간 계좌제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형태가 자, 방식에 따른 직업 생활의 대표적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탄력 근무제가 있는데, 자, 탄력 근무제는 하루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신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출퇴근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7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데, 자, 7시간 일하면 되니까 뭐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일찍 해서 퇴근을 늦게 한다든지, 자,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이 시간을 운영하는 출퇴근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약근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영업에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하루에 40시간으로 목표를 두고 근무 시간을 정해두면, 자, 그 40시간만 채우고 나머지 요일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의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예시로 나오지 않았지만 두 가지의 근무 형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근무 시간 선택제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주 5일 혹은 하루 8시간 이것보다 더 짧게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로, 근무 시간 선택제는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치 않은 날에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무 시간 계좌제라고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이 좀 잘 알 수 있는 계좌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신의 근무 시간 계좌에 저금을 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진 8시간 이외에 더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뭐 그 다음날 출근 시간을 그만큼 더 늦게 한다든지, 혹은 퇴근 시간을 그만큼 더 일찍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과 근무한 만큼 저금을 해두고 다음에 일이 그만큼 쉬워지는, 강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저금된 만큼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직업생활의 모습까지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생활은 다른 말로 사회적 환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근무 형태, 그 다음에 조직 형태, 경력의 유형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그래서 이 직업생활은 현재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변화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라고 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기피하거나, 그 다음 성별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고령화가 있었죠.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가 늦어진다든지, 평균 근로 나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현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 및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및 근무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 효율 중대에 중점을 둔다고 했죠. 그래서 불필요한 효율을 더 낮추는 그런 행동들을 삼가하고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형태의 변화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활 양식과 경력 유형의 변화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경력 유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근무 생활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내적 가치,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분류를 3가지로 분류했죠. 첫 번째는 장소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성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우리는 근무 형태를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택근무가 있었죠.
그래서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제도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원격 근무는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마련해준 특정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의 근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무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성격에 따른 근무의 형태는 첫 번째로 시간제, 단기간 근로가 있었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근무를 하는 형태의 근무 형태라고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집중 근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는 많은 행동의 제약이 따르지만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형태의 근무제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무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첫 번째로 탄력 근무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탄력 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시차를 운영하는 출퇴근 제도라고 배웠었고요. 다음에 집약 근무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자영업에 특화된 제도로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 그리고 요일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형태의 근무 형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근무 시간 선택제가 있었죠. 그래서 짧게 일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라고 우리는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무시간 계좌제라고 해서 핵심은 이 계좌라는 단어로 저금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게 되면 직업생활에 대해서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업생활의 의미와 그 다음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